뼈를 안 건드리고 제가 수술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환자분께서 병원에 다시는 안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그 중앙일보에서 취재가 왔었잖아요.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좀 딥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요. 얼마 전에 취재해왔던 것들이 환자분들이 결국 많이 물어보신 질문과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못다한 얘기도 있어서 그런 말씀 좀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존버라는 단어 아십니까? 제가 버티기라는 그 약자인데요. 네, 기자분이 보존적 치료가 존버 아니냐라는 그런. 아니 근데 버틸 수는 버텨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감이 내 노화를 촉진하지 않고 내 활동량이 큰 영향이 없고 내가 우울해지지 않고 있다면 주사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내가 아픈 걸 거의 잊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 버티셔도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폭포가 거꾸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당연히 안 아프고 싶고 그건 이해하는데, 그거보다 환자분한테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지,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한다고 해서 팩트가 바뀌지 않습니다. 팩트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버틸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버티다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도 휠체어 타고 병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걷다가 앉지 않습니다. 존버라는 거는 아픈 걸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존버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고 나면 성격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안 아파진다고 그 성격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원래 내가 세상을 파란색으로 봤다면은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세상이 어두운 색깔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픈 과정에서 내가 초라해진, 움츠러진 내 자아, 내가 그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 그런 것들이 다 밀려오기 때문에 너무 오래 버티시면은 세상을 보는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걸 수술하고 났을 때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시 파란 세상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버는 이럴 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무서운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많이 아픈 거, 그리고 의식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수술하고 그다지 주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봤던 것, 이런 것들을 대부분 무서워하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 90% 이상은 하반신 마취에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이 없어지는 일 따위는 없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뼈를 안 건드리고 제가 수술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보통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옆으로 밀고 뼈를 건드리지 않고 황색인대를 제거합니다. 보통 황색인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대랑 성격이 다릅니다. 황색인대는 원래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인대입니다. 몸에는 되게 많은 인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 아는 인대는 안정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모든 인대는 기능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시는 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허리에는 황색인대 말고도 관절을 구성하는 디스크로 되어 있는 앞부분의 관절, 후관절, 나머지 그거 말고도 이름 없는 작은 인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황색 인대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인대들이 되게 많고요. 감압술의 오랜 역사에 있어서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성을 크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역사에서 보통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황색 인대 제거술은 뼈를 상당 부분 절제한 상태에서 생긴 황색 인대 제거술이기 때문에 뼈를 안 건드리고 저처럼 하는 황색 인대 재건술이 허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통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수술하고 주변에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단기, 장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안 좋은 결과는 보통은 수술 자체가 많이 아프고 이 아픔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치료하고 재활을 잘 안 되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뼈를 많이 건드려 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퇴행성 변화가 있는 뼈를 추가적인 골절제를 해버리면은 단기적인 불안정성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퇴행이 촉진되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술하고 허리가 약해져서 생길 수 있는 고통도 있으실 수 있고요. 물론 훨씬 더 큰 부분의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유압술을 하고 나면 아래 윗마디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는 건 정형외과 교과서적으로도 합당한 처치는 아닙니다. 정형외과 교과서적으로도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술은 마지막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저는 95% 이상의 환자를 감압술로 치료합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님이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뼈를 안 깎고도 척추 수술이 가능하냐고. 그거 자체는 파케지에서 그걸 인정했고, 그 인정한 논문을 보면 제가 뼈를 안 깎고 수술을 시행하는 비디오를 실은 논문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뼈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수술 후에 MRI, CT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수면 유도 하반신 마취 내시경을 이용한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결국은 환자분들한테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뼈를 건드려야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뼈를 건드리고 수술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정도로 뼈를 건드리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자분한테 진정한 최소 침습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를 적게 자는 방법론을 쓴다고만 해서 최소 침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최소 침습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뼈를 건드리지 않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보존적 치료에 부합하는 걸까요? 뼈 입장에선 보존적인 치료가 맞고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구조적인 치료를 한다면 수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빼는 것도 수술이라고 부르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구조적으로 바뀌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보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게 구조를 약하게 하느냐, 우리가 피부에서 점을 뺀다고 구조를 약하게 한다고 보지 않죠.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의미입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치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아진 것은 얼굴에 진 주름 같은 거기 때문에 수분 크롭을 바른다고 주름이 더 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주름이 펴지지는 않겠죠. 합착증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치료는 수술밖에 없는 게 맞고요. 근데 적극적인 치료 말고도 근본적인 치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합착이 지금 있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하거나 마비가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합착이 더 이상 진행하는 거를 억제함으로써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하는 의미, 진정한 의미의 보존적인 치료는 협착이 더 이상 진행하는 걸 막는 형태의 치료가 저는 보존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어 인지 재활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MRI 결과는 이제 괜찮은데 통증이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은 몸에 힘이 떨어져 있는데 몸이 힘이 떨어진지를 모릅니다. 보통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서서히 굽어진 지 3년, 5년, 수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일상생활을 계속 해오셨어요. 문제는 재활교육 자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대부분의 병원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게 수술 후에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감각신경 손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경이 오래 눌렸다 보면 협착으로 수년간 몸통에 힘이 떨어지고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가 가늘어지신 분들은 감각신경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이게 훨씬 더 커지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허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정도의 감각신경 손상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하루 종일 아픈 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아픈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감각신경 손상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수술 후 통증을 잘 견디는 방법은 내 몸통에 힘이 떨어졌다는 걸 잘 인지하는 훈련, 그리고 움직일 때 더 아프지 않은 거는 신경을 안 쓰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환자분이 수술 후에 통증을 잘 견디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나타나는데요, 안 아프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잘 걸으려고 수술하는 겁니다. 통증을 없애는 거는 부차적인 목적이지 통증을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자분께서 좀 개인적인 질문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술 후에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도 95세 할아버지를 하바신 마취에 앉고 3마디를 감아보 1시간 5분 정도에 끝냈습니다. 가부동 전투에 참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건데요. 그런 어르신들을 제가 치료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수술 끝나고 아까 병실 올라가실 때 어르신 제 말씀을 시켜봤더니 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자분들이 저희를 취재한 이유는 고령 환자 치료에 위험을 낮추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로 타겟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저희를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병원에 다시는 안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